세 번째, 신발은 평평한 바닥에 놓고 뒤에서 보세요. 신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속뼈대가 틀어진 겁니다. 이건 3초면 확인됩니다. 틀어진 신발을 계속 신으면 내 발목이 그 각도를 따라갑니다. 아까워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올해 유행하는 신발, 누가 신었다는 신발, 그런 영상은 넘쳐나죠. 근데 정작 신발 때문에 오늘 하루 내 컨디션을 좌우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줍니다. 지금 신고 계신 그 신발 밸런스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건 아프기 전까지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누가 한번 얘기해줘야 내 신발이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국신발장입니다. 수선비 만원 아까워서 10만원짜리 신발을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수선으로 절대 못 살리는 신발을 계속 고쳐 신는 분들도 계시고요. 둘 다 결국 무너진 밸런스 위에서 하루를 버티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칠 신발과 보내줄 신발,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 이 얘기는 제일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갈아 끼우는 부품이고 뭐가 신발의 뼈대인지, 굽 가는 타이밍, 수선비 판단, 버려야 할 신호, 그리고 수선집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까지 갑니다. 지금 신고 계신 구두 뒤집어서 굽을 봐주세요. 굽 맨 아래 갈아 끼우라고 만든 고무층이 붙어 있습니다. 소모품이에요. 교체 타이밍은 이 고무가 반쯤 닳았을 때입니다. 고무를 다 뚫고 그 위에 본체까지 닳기 시작하면 하얀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이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굽 전체를 세워야 하는 수선비가 2배로 뜁니다. 사장님, 뒤꿈치 바깥쪽 닳는데 제 걸음걸이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정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뒤꿈치 바깥부터 딛습니다. 다들 그렇게 닳습니다. 문제는 다른 채로 계속 신는다는 거. 우리가 평균 하루에 몇 걸음 걸으시는지 아시나요? 보통 6, 7천 보입니다. 기울어진 굽으로 6, 7천 번을 딛는 겁니다. 매일요. 몸은 신기하게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요. 발목이 먼저 틀어지고 무릎이 따라가고, 그래서 본인은 잘 모릅니다. 신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 소리 없이 진행되거든요. 저녁마다 이유 없이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하다.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신발부터 뒤집어 보세요. 굽수선비는 신발값이 아니라 무릎값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이밍 놓치지 않는 요령 하나 드릴게요. 날짜를 정해 두시면 됩니다. 월급날이든 매달 1일이든 그날에 자주 신는 신발을 싹 뒤집어 보는 날. 한 달에 1분이면 수선비 2배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굽이 아니라 밑창 전체 창가리쯤 가면 금액이 커지죠. 여기서 판단곡식 하나 드립니다. 수선비가 신발 산 가격의 3분의 1이 넘으면 그때부터 고민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아래면 무조건 고치세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3분의 1 넘으면 버려요? 아니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내 발에 완벽하게 길던 신발은 공식에서 빼세요. 가죽이 내 발 모양대로 늘어나고 자리 잡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 시간을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새 신발 사면 그 길들이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발 아픈 것까지 포함입니다. 길던 신발에 수선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요즘 신발 싼 것도 많은데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새 신발 값에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길들이는 몇 달, 그동안 까진 뒤꿈치 붙이는 밴드값, 그것도 전부 비용이죠. 내 발 모양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신발은 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어도 새 신발보다 비싼 물건입니다. 반대로 돈을 아무리 들여도 못 살리는 신발이 있습니다. 굽이나 창은 부품이라 갈면 되는데 신발의 뼈대가 죽는 경우예요. 첫째, 뒤꿈치를 감싸는 딱딱한 부분, 월형이 무너져서 흐물흐물하면 끝입니다. 미들부츠 편에 신발에 척추라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척추는 수선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죽 접히는 부분에 깊은 균열, 표면 주름 말고 손톱이 걸리는 고립하였으면 가죽 속까지 끊어진 겁니다. 크림으로도 수선으로도 못 돌립니다. 세 번째, 신발은 평평한 바닥에 놓고 뒤에서 보세요. 신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속뼈대가 틀어진 겁니다. 이건 3초면 확인됩니다. 틀어진 신발을 계속 신으면 내 발목이 그 각도를 따라갑니다. 아까워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발장에 아까워서 못 버리는 신발들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신발은 추억이 아니라 매일 내 몸무게를 받는 도구입니다.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오래 신고 못 고치는 건 고맙다 하고 보내주는 거. 그게 신발한테도 내 건강도 지키는 길입니다. 버릴 신호까지 봤으니까 이제 신발 한 켤레 통째로 놓고 정리해 드릴게요. 수선집 가기 전에 이것만 알면 견적 듣고 당황하는 일 없습니다. 먼저 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굽사개. 굽사개는 여성화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계단 모서리나 보더블러 긁혀서 너덜너덜해지죠. 이거 버리는 신발이 아닙니다. 통째로 갈면 새 것처럼 됩니다. 뒤꿈치 안쪽 내피 까진 것도 됩니다. 안감을 덧대는 수선이 있어요. 스타킹 자주 찢어먹는 그 부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발 버리시면 아까운 겁니다. 터진 스티치, 뻑뻑하거나 고장난 지퍼도 전부 부품이에요. 갈아 끼우면 됩니다. 안 되는 곳 아까 그 셋, 월형, 가죽, 본체의 깊이, 균열, 틀어진 골격, 공통점이 보이시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신발이랑 한 몸이면 뼈대. 수선집에서 견적 들을 때 이 기준 하나면 정리됩니다. 사장님, 그럼 발볼 꽉 끼는 것도 늘려주나요? 사이즈 편 보신 분들은 꼭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계로 눌리는 건 반 사이즈 안팎까지가 한계입니다. 가죽이 견디는 범위가 있거든요. 애초에 한 사이즈 이상 작게 산 신발은 늘리는 게 아니라 가죽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건 수선의 영역이 아니라 사이즈를 다시 골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맡기는 시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절기 시작되면 수선집도 밀립니다. 다들 그때서야 꺼내보거든요. 가을 로퍼는 여름 끝에, 부츠는 찬바람 불기 전 시즌 2에서 3주 전에 미리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만드는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수선집 가면 다들 국 갈아주세요 한마디 하고 신발을 맡기시죠. 그 한마디 때문에 고치러 갔다가 밸런스가 살짝 틀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3마디만 추가하세요. 첫째, 양쪽 다 갈아주세요. 한쪽만 많이 달았어도 무조건 양쪽 같이 갑니다. 한 짝만 갈면 좌우 굽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높이를 발목이랑 골반이 다 받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 여기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원래의 높이 그대로 해주세요. 굽을 갈 때는 다른 면을 한번 평평하게 깎아내고 새 고무를 붙이거든요. 이 말을 안 하면 원래보다 살짝 낮아진 채로 나올 수 있어요. 미리 말하면 맞춰줍니다. 셋째, 지하철 계단이나 대리석 바닥 많이 다니시면 미끄럼 방지 고무로 해주세요. 고무에도 종류가 있어요. 말 안 하면 기본 고무가 붙습니다. 비용 차이는 크진 않는데 겨울에 이 한마디가 발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지역마다 업체마다 다르니까 금액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실 건 금액이 아니라 이 3마디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굽은 고무 반 다르면, 수선은 3분의 1 공식으로, 월형, 균열, 뒤틀림이 보이면 보내주기, 수선집에선 3마디. 오늘 집에 가서 신발장 한번 훑어보세요. 고칠 놈과 보낼 놈이 바로 보일 겁니다. 유행하는 신발 얘기는 내년에도 넘쳐날 거예요. 근데 내 밸런스는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신발 만드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